남자 아이돌이 콘서트를 하면은 많은 여성 팬들이 오빠 그러면서 콘서트 하고 굿즈 사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 아이돌이 하면은 보통의 남자들이 대부분 우와 그러고 집에 갑니다. 주식의 완성 교양쌓기의 저자이자 블로그에 책 리뷰만 1,800개, 영화 드라마까지 하면 2,700개의 리뷰를 쓰신 애독가이시죠. 핑크팬더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주신 이재범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완성 교양 쌓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주식? 교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물어보는데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연결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면 저도 모르게 상당히 교양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LG 생활 건강이 있습니다. LG 생활 건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떠오르는 제품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페리오치아? 뭐 이런 거 생각이 날 텐데, 아니면 뭐 트리오? 이런 거 생각이 날 건데요. 그래서 아마 LG 생활 건강이다라고 하면 생활용품을 파는 그런 회사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LG 생활 건강에서 가장 판매를 많이 하는 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근데 아마 화장품이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를테면 더 페이스샵 또는 오이 이런 화장품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바로 LG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들입니다. 근데 이 화장품이 LG생활건강 매출에서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LG생활건강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화장품이 잘 되어야 LG생활건강이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LG생활 건강에서 또 비중을 또 오히려 이런 생활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왜 그 코카콜라가 LG생활 건강이랑 연관이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코카콜라는 브랜드를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생활 건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면요. 그 보틀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코카콜라에서는 그 원액을 우리나라에 수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LG생활 건강에서는 그 원액 있죠. 보통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콜라 마실 때 보면은 용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 원액을 사실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고, 그럼 LG생활 건강에서 그 제품을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G생활 건강이 생각보다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보틀링 이런 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보틀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해서 원액을 용기에다 담아주는 그런 걸 이제 보틀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틀링이라는 건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LG생활 건강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LG생활 건강이 뭘로 돈을 벌지 이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틀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틀링 덕분에 교양이 1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남들을 만났을 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뭐 회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야, 나 이번에 LG생활 건강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 야, 그거 뭐 치약 팔았으면 얼마나 오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되죠? 야, 이 바보야. LG생활 건강이 그런 걸로 돈 버는 게 아니야. 화장품으로 돈을 번다니까?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응? 웬 화장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오, 좀 똑똑한데?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교양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각종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작년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대형 마트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휴지를 사는 겁니다. 그것도 뭐 보면은 뭐 쇼핑카트에 가득 담아서 이제 휴지를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쟤들 도대체 휴지를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도대체 저 휴지를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필품을 산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생필품을 우리 사놔서 이제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그런 걸 먹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휴지를 어마어마하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이 휴지를 엄청나게 사가면서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관련해서 히트를 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이냐면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정수기, 연수기 이런 거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미국의 그 휴지랑 관련되어 있는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데입니다. 비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전달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비데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데를 써도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크로컬 다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호주 영화. 거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한 30년 전에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비데가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비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용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걸로 통해서 비데를 쓰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이 사실은 그 야생에 있다가 이제 도시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는 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은 비대가 좀 우리나라랑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비대는 좀 건식 비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대를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그 휴지 난리가 나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SNS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되게 좋은데? 와, 되게 청결한데? 기분도 좋아.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SNS에서 많이 터지면서 그로 인해서 코웨이의 비대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 비대? 어떻게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 연결을 해가지고 코웨이는 엄청나게 제품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코웨이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제품을 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코웨이가 이미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태국이나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현재 진출해 있고요. 특히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1200%나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휴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사재기를 했다. 그로 인해서 비데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웨이가 수출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주식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양 측면에서 상당히 재미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술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과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LG사랑 건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LG사랑 건강 화장품 또는 이렇게 코카콜라 같은 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회사를 만약 10년 전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10배 정도 네,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죠. 왜냐면 지금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주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LG사랑 건강 살까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른 거 사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주에 150만 원이니까요. 그럼 또 화장품 얘기를 하자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화장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모레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LG사랑 건강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들 사실은 하실 텐데요. 그 화장품을 파는 내용물과 또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 그 회사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화장품들은 사실은 그 화장품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OEM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만들기만 하고 하청업체처럼. 근데 그 화장품 내용물을 만드는 회사로 코스메스하고 한국콜마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OEM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ODM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단순 하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 벌꿀을 근거로 해서 피부에 되게 좋은 화장품 내용물을 만들었어. 근데 걔네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대형 화장품 회사 같은데 오히려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물 만들었는데 니네가 한번 팔아볼래? 그러면 당연히 그런 회사들은 괜찮은데 좋아 우리가 한번 팔아볼게. 또는 그런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그 내용물을 만드는 한국콜마나 코스메스한테 오히려 의뢰를 해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추출을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좀 그 화장품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가 한번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한번 그럼 만들어 볼게 라고 해서 만들어서 화장품 회사에 그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회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마케팅 회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화장품 회사가 내용물을 만드는 경우보다는 그 내용물을 판매. 그래서 보면 사실은 화장품 광고 많이 보시죠. 화장품 광고 보면 대부분 어떠한 광고죠? 예쁜 여성 연예인들이 나와서 되게 나는 예뻐요. 이런 걸 사실 뽐내거든요. 뭐가 이걸 바르면 어떻게 돼?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와, 저 여성 연예인 예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저 화장품을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용물을 판매하는 그것도 그 화장품 용기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내용물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작 화장품 회사는 오히려 화장품 내용물이나 용기는 전혀 만들지 않고 그 만든 완성품을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별거 아닌 것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현재 연결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레 또는 LG상관광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다큐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뷰티 유튜버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는데 한 5, 6년 전에 제가 봤던 다큐였었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우리나라 뷰티 유튜버가 중국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한국 아이돌이 가면은 공항에서 엄청나게 피켓 들고 와 그러잖아요. 그런 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공항에서 난리지? 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간 이유가 워낙 그 뷰티 유튜브로 유명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사람 앉혀놓고 그분에게 이제 하나씩 이제 화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그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그분보다 더 대단한 게 중국 뷰티 유튜버였어요. 이분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를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 이러한 대기업 상무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기다려서 그분하고 같이 공장을 데려가요. 공장을 데려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그걸 갖고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화장품 되게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제 거울을 보고 외치냐면 이번 달에 나는 매출 1억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5, 6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학령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 다 사실 좋지 않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콜마나 코스메스는 다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중국도 당연히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내용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 있는 한국콜마나 코스메스 공장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중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그 내용물을 만들어서 납품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화장품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좀 안 좋을지라도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예전에는 그 곳곳에 브랜드 샵들이 있었거든요. 화장품 회사들이. 근데 요즘 거의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요즘은 거의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H&B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헬스 앤 뷰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 앤 뷰티 그러면 그게 뭐야? 그래서 요즘은 H&B 매장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럼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 앤 뷰티인데 이게 올리브영을 헬스 앤 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 같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올리브영이나 그런 데서 많이 사실은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을 여기서 많이 깔아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자기 매장에 온 고객들이죠. 그렇다면은 거기 매장에 있는 점원이 온 고객에게 고객님 이번에 요즘 이런 화장품 좀 잘 나가는 이 화장품 쓰시는 거 어때요? 라고 권유하면은 그거를 살 수 있는 고객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올리브영에선 그건 자체 상품을 만들면 되겠죠. 자체 상품을 그러면 못 만들겠죠, 걔네들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콜마, 코스메스한테 의뢰를 하면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콜마나 코스메스는 이 헬스 앤 뷰티 매장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교양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내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건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예전엔 몰랐던 그런 교양들이 하나하나씩 쌓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좀 자녀들이 있으면 게임 같은 거 못하게 사실은 하시죠. 네,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거 못하게 하시죠. 근데 스마트폰을 애들이 뭘 하는지 잘 보는 것도 되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게임으로 인해서 해당 그 게임에서는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사례를 들면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예전부터 원래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회사가 새롭게 쿠키런을 런칭을 업그레이드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 집 애들이 어느 순간 대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거든요. 저희 집 애가. 근데 초등학생 애들 쿠키런 게임을 깔고 하고 대학생 애들 쿠키런 게임을 깔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10대, 20대들이 전부 다 이 게임을 어쨌든 계속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즐겁게 재밌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봐라 라고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이제 배급하고 제작하는 회사가 제작 회사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데이모인데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 반, 두 달 동안 대략 5배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게임을 하면 뭐라고 하지 말고 야 무슨 게임 하냐? 그럼 그 게임? 재밌어? 그럼 뭐라 할까? 내 친구들 다 요즘 이 게임에 그러면은 그래? 그럼 그 게임 회사를 한번 찾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 덕분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쿠키런 하길래 그냥 속으로 쿠키런 요즘 잘 나가는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 봤더니 이미 5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저는 못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를테면 최근에 넷플릭스 통해서 승리호 같은 게 아마 봤을 겁니다. 원래 승리호가 극장에서 작년 여름에 2020년 여름에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개봉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또 아시겠지만 더 사실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작사가 이 승리호를 개봉하는 거 대신에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 뿌리는 거로 사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승려가 넷플릭스에 개봉을 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 넷플릭스 순위 1등을 했었거든요. 한 일주일, 2주 정도가. 그래서 다들 대단하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승려와 그러면 관련된 제작사나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회사 중에 그 위직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그 CG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CG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CG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뭐 레몽 레인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를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그 디즈니 있죠. 디즈니가 이제 그전에는 넷플릭스 통해서 자신들의 영화를 많이 송출을 했었는데 자신들의 자체적인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021년 하반기 때 런칭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랑 디즈니랑 위직 스튜디오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협업하는 게 뭐 별건 아니죠.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영화들의 그런 CG를 이쪽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되면서 이 회사가 한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즐겁게 보는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보검이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를 아시죠? 그래서 이 박보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보검이 출연을 한단 말이야. 근데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출연이라고?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이게 분명히 넷플릭스를 되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나 일본 이런 데는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청춘 기록이라는 것을 만든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게 펜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게 8월 중순 7월 이때쯤 이제 드라마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그 회사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펜 엔터테인먼트도 똑같이 지금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보검? 그럼 제작사? 그럼 제작사가 돈을 벌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끝으로 또 엔터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트와이스라고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 트와이스가 보통 엠넷이라는 프로에서 그 자체 오디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진영이 그 나인인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와이스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명 한씩 뽑아서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되게 즐겁게 봤었거든요. 재밌게. 그렇게 해서 트와이스가 이제 데뷔를 했었죠. 그 데뷔를 한 다음에 보통
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한 다음에는 여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끄는데 가수 아이돌 그룹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은 결국에는 음원이 아니라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통해서 가장 큰 돈을 버는데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남자 아이들이 가장 그래서 그 투자 관점에서는 수익이 커요. 여자 아이돌은 그렇게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자 아이돌이 콘서트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왜냐? 남자 아이돌이 콘서트를 하면은 많은 여성 팬들이 오빠 그러면서 콘서트 하고 굿즈 사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 아이돌이 하면은 보통의 남자들이 대부분 우와 그러고 집에 갑니다. 네, 아무것도 안 사요. 굿즈도 안 사고요. 콘서트도 잘 안 가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콘서트 하는 게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런 것의 바로 밑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 도쿄돔이 있어요. 도쿄돔에서 결국에는 콘서트를 승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 아이돌 우리나라에 있는 동방신기나 뭐 이런 가수들이 도쿄돔에서 하면은 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트와이스도 여자 아이돌은 그 이전에 소녀시대에 두 번째로 도쿄돔 완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JYP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트와이스가 데뷔하고 나서 10배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되게 저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씁쓸해요. 왜? 제가 트와이스 뽑는 그 프로그램을 1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소민이 떨어져서 되게 억울해하고 왜 소민을 떨어뜨리는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JYP를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되게 그래서 억울하다. 왜냐면 그 이후로 10배가 올랐거든요. JYP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과 그렇게 딱히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지 않으세요? 그냥 재미삼아서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그룹이 있었어? 그런 게임이 있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직접 해당 기업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재미삼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무슨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안 보면 안 되죠. 보기는 봐야 되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그런 매출과 이익 이전에 이런 회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네. 왜냐면 내가 되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관심 있으면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지극히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난 되게 특이한데? 특이한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내가 평범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 트와이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내 나이가 뭐 이를테면 30대인데, 30대인 내가 좋아할 때면 10대, 20대는 더 좋아하겠네? 그러면 그 트와이스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할 가능성이 있지? 그래, 그러면은 뭐, JYP 한번 주식 사볼까? 그렇다고 뭐, 사본다고 해서 엄청난 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한 10만원? 100만원? 요 정도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JYP의 트와이스가 했을 때 그 JYP가 그때 만 원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10만 원이면은 뭐 얼마든지 한 10주 살 수 있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10만 원 빵원 된다고 뭐 인생이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10만 원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트와이스와 함께. 그럼 트와이스가 잘 되면 잘 된 만큼 10만 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이 됐겠죠. 네. 그럼 되게 즐겁고 재밌게 주식 투자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의 완성, 교양 쌓기. 이런 것들이 뭐 주식이란 게 엄청나게 어렵게 무슨 뭐 지표를 알아야 되고 경제가 어떻고 뭐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그렇게 흥미롭게 보고 그럼 이 관심 있는 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회사를 알아보고 그래 그러면은 한번 매수해볼까? 매수해보고 그러면 수익이 나면 즐거운 거죠. 손해가 나면 내가 좀 특이한 사람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주식의 완성 교양 쌓기로 여러분들에게 책의 모든 걸 그런 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 충분히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교양도 싸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이렇게 교양 쌓기 관점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